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휩쓸려서 정작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해버리고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차라리 침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일이 많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는 중요한 상황일수록 적절한 말을 고르고 침묵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특히 이 말만큼은 절대 쉽게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입을 꾹 다물어야 하는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침묵하는 말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침묵은 상대가 원치 않는 조언입니다. 주변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이 아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조언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그 조언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조언을 건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부모나 선배의 입장에서 던지는 조언은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충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에 이런 음식은 먹으면 살쪄 라고 굳이 알려주거나 조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듣는 것은 지치고 불쾌할 뿐입니다. 오히려 조금 힘들겠지만 응원할게 라는 말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공감과 지지를 받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하고 싶어질 때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상대가 지금 나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그들의 선택과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관계를 위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 침묵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고 말하는 것이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그 말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 이야기는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의도와는 다르게 퍼져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돌고 돌아 의도치 않은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결과는 종종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또 너무 깊은 개인 이야기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뢰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와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존중을 얻게 만듭니다. 말하기 전에는 최소한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침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얼굴에서 눈과 귀, 코는 모두 2개씩 있는데 유일하게 입이 하나인 이유는 그만큼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침묵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 상황은 의도와 다르게 꼬이기 마련입니다. 우연히 들었던 말로 그 사람 요즘 힘들다더라 라는 말이 전달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 사업이 망했다더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한마디 던져진 말에 다른 이야기를 덧붙여가며 점점 과장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말이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관계까지 망칠 수 있죠. 특히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빨리 믿고 퍼뜨립니다. 하지만 그 말이 돌고 돌아 나에게로 돌아왔을 때의 부담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말의 신중함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서 자신과 타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고귀한 품격입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때때로 침묵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침묵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험담입니다. 험담은 순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대가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대화 자리에서 험담은 분위기를 띄우는 재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자리를 비우면 내가 그 험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험담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상처받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험담으로 타인을 깎아내렸으나 그 결과는 자신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험담을 즐기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남의 험담을 안 하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런 사람으로 무리지어져 버립니다. 또 타인의 험담이 오고 가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쉽게 깨어질 뿐더러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이란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더 빛나게 할지 어둡게 할지 그 선택은 오직 자신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진실이라면 아예 입 다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모든 진실이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진실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칼날을 꽂는 것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도 분명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집는 진실이라면 차라리 침묵이 더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실패를 보며 애초에 내 역량이 부족했던 거잖아 라고 말하거나 자녀의 선택에 대해 맨날 늦더니 너 그럴 줄 진작 알았지라며 비난 섞인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될까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아무런 득이 없는 말입니다. 진실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리석은 진실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적절히 말을 건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말하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침묵은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는 말은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중요한 이야기라도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한다면 굳이 입 밖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도구이지만 한쪽만의 일방적인 이야기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맞장구를 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관심이 없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은 불편한 상황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대화는 주고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라면 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지만 상대가 무관심해 보이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잠시 멈추고 침묵해야 합니다. 이때의 침묵은 어색할 수 있지만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타인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지 끝내야 할지 알 수 있으며 서로 관심 있는 주제라면 당연히 활기 있는 대화가 펼쳐질 겁니다. 대화 속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 없다면 그냥 침묵해야 합니다.
7번째 침묵은 과거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는 일이 많아집니다. 내가 그땐 잘 나갔지 라는 자랑은 처음엔 흥미롭게 들릴 수 있지만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과거의 성공은 현재의 나를 빛나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어서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이야기는 나 자신을 과거에 갇히게 하고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루었던 것들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더 궁금해합니다. 8번째 침묵은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많아지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을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친구라 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 와 같은 말은 때로는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간섭하려는 마음이 들 때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조언일까? 아니면 단순히 내 경험과 방식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닐까? 간섭 대신 따뜻한 응원과 믿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받으면 그때 조심스럽게 나서면 됩니다. 9번째 침묵은 돈 자랑에 대한 침묵입니다. 돈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일 겁니다. 얼마를 벌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라는 돈 자랑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질투와 비교심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과 경제적 상황이 제각각이기에 이런 대화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자랑 뒤에는 복잡한 관계의 갈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자, 내게 얼마나 베풀까 하는 기대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랜 친구나 가족 사이에 돈 문제가 얽혀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말을 줄이고 필요할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과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9가지의 침묵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말을 다스리고 더 단단한 신뢰를 쌓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침묵의 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